대전 MB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 흡연과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의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흡연하면은 건강에 좋지 않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왜 그런지부터 좀 짚어보죠. 담배가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네. 이제 결정적으로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의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약 1년에 490만 명이 흡연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77억 명인데요. 네. 이 중에서 흡연하고 있는 인구가 약 13억 명이고요. 네. 이 중에 절반 정도가 흡연이 최종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흡연하면은 직접 흡연도 있지만 간접 흡연도 있잖아요. 네네.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이 간접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 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직접 흡연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죠. 네. 그런데 이 담배를 피면서 나오는 연기, 그 연기 자체에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성분을 따져보면요.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4,000종 이상이 들어가 있고요. 네. 발암물질 역시 50종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담배를 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이나 심장병 등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죠. 네. 본인은 정작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이렇게 간접 흡연으로 사망하는 숫자가요. 매년 수십만 명이고요. 직장에서 간접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20만 명 정도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흡연과 치과 치료에 대한 말씀 전해드릴 텐데, 그렇다면 이제 이 흡연과 치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점을 좀 자세히 알아보죠. 네. 요즘 임플란트 수술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임플란트 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어야 하는데요. 네. 이게 잘 붙지 않아서 실패할 확률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높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 조사한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논문마다 차이는 약간씩 존재하지만 흡연자에서 임플란트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건 우세한 상태입니다. 네. 자, 흡연과 치과 치료에 대한 말씀 이어가 보죠. 담배를 피우면 일단 니코틴이 나오고 또 일산화탄소도 나오고 그 외에 수많은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성분이 치과 치료와 관련이 있는 건지도 좀 알아보죠. 네, 담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니코틴이죠. 네. 저는 솔직히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의 감정을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런데 학술적으로는요, 이 니코틴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니코틴이 몸쪽,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에 있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용하면서 도파민계 신경을 탈억제시키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데 이 기분은요. 담배를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계속 피우게 되고. 네, 그래서 금연하기가 힘든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니코틴이 치과 치료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니코틴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면서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증상을 야기하는데요. 모세의 혈관을 수축하게 만들고요. 네. 이에 따라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간혹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설사 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모세혈관 수축입니다. 네. 이 모세혈관 수축이라는 게 혈관, 저희 대혈관이 있고 소혈관이 있고 이 피부에는 조그만한 미세혈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모세혈관인데요.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잇몸을 절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잇몸이 절개됐으면 이게 잘 치유되기 위해서는 절개된 부분에 혈액이랑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니코틴이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상처난 부위에 혈액이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느리게 되고 치유가 잘 안 되고 늦어지면요. 감염의 위험성 또한 높아져서 결국 덧날 수가 있죠. 네. 니코틴이 그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치유를 방해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그 담배를 피우면 또 나오는 게 일산화탄소잖아요. 네네. 이거 역시 치과 치료를 방해하나요? 네. 이게 니코틴 같은 경우는요. 혈액 공급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일산화탄소는 그나마 줄어든 혈관의 혈액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산소를 줄여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네. 혈액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 폐에서 산소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 곳곳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만약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 없다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담배 피울 때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산소랑 결합해야 할 헤모글로빈보다 먼저 일산화탄소가 결합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피 속에는 산소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먼저 더 강력하게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산소가 필요한 장기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부위에서 치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일산화탄소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상처 부위가 잘 아물지 않겠네요. 네, 그렇죠.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혈액이 공급돼야 되고 이 혈액에는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산소 대신에 일산화탄소가 공급이 되니까 결국 상처 부위의 치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흡연과 치과 치료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 치과 치료 받으러 오시는 환자 중에 당분간 이게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네.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난 도저히 담배를 끊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예. 그동안 이제 수십 년 피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조제로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 이제 그런 걸 드시기도 하지만 네. 이게 어떤 시술을 받았다고 그래서 단숨에 딱 끊기는 솔직히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시술 받기 전에 담배를 피우신다면 정말 최대한 네. 마음껏 네. 피신 다음에 들어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치과 치료 받기 직전에. 네, 그리고 치과 치료 받고 나서는요. 네네. 정말 최소한 하루 이틀, 초기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하루 이틀은 참으셔야 돼요. 네. 정말 이게 특히 이제 사랑니 뽑거나 그럴 예. 때 사랑니를 뽑을 때 저희들이 잇몸을 많이 절개하고 뼈를 깎아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담배 피시는 분들의 치유되는 걸 보면요. 네. 치유가 잘 안 돼요. 네. 이를 뽑은 그 공간에 뼈가 보이잖아요. 예. 그 뼈가 그대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덧나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덧나는 경우가 많군요. 네, 초기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그 뭐 사랑니 뽑았을 때 담배를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 피우지 않아야 치유가 빨리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사랑니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시술할 때도 담배를 핀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임플란트 나사를 잇몸뼈에 구멍을 뚫고 심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임플란트 나사는 저희 치조골에 그냥 조여져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그 나사못과 같은 존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나사랑 뼈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물론 혈액 공급이 잘 되어야 하고요. 네. 이 혈액 속에는 산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이걸 방해하면 당연히 임플란트 역시 뼈랑 붙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기령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